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상승 여력 남았나 역사적 지표가 제시하는 방향성이라는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이 16만 8,5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가 비트코인의 고점이 16만 8,5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마이어 멀티플 지표를 활용한 분석을 공개를 했습니다. 마이어 멀티플은 이 비트코인 가격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 가격이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표가 2.4 수준에 도달하면 비트코인 과열 구간에 진입하며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현재 이 마이어 멀티플은 2.4까지 절반 정도에서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약 16만 8,500달러에 도달해야지만 2.4가 된다는 거죠. 올해 초 이제 비트코인의 이 지표에서 0.8 수준에서 이제 반등을 성공하면서 약세장으로의 전환을 막았다라고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 지표가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지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지표 보시면 지금 현재 수준은 1.34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 수준이 고점을 많이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2.35, 2.4 정도 찍었죠, 그때. 그래서 이 수준이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이 시점이고, 저번에 강세장의 이제 끝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 이제 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거고, 이 2.4를 찍는 구간이 이제 16만 달러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준하고 이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표를 보면 이제 확실히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표를 이제 활용하는 법 중에 하나는 보통은 이제 1 이상이면 지금 이제 강세장이라고 초점 맞추고요. 그리고 1 이하면 이제 약세장이다라고 보통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34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강세장 구간에 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여력이 남아 있고요. 그만큼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7만 달러선. 그래서 아직까지 이 거리가 좀 있고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기술적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부분하고 이제 장기적인 부분 같이 볼 건데요. 이 첫 번째 이 트레이딩 샷의 분석입니다. 지금 상승 구간을 이제 세 구간으로 지금 나눠서 보고 있고요. 2023년부터 지금 2024년 그리고 2025년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지금 상승 패턴이 한 번씩 나왔는데, 보통은 한 번 상승하면 한 100% 정도씩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저점에서 위쪽으로 100% 상승하고 다시 이 저점 찍고 올라가면 100% 이상씩 이제 보통은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상승 패턴에서 나타나는 주요적인 것들을 피보나치 비율로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하는 구간이 나와요. 근데 그 구간이 보통은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해서 0.382 구간, 이 구간을 보통 이제 거의 닫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과거에도 지금 2023년 말에서 상승하면서 2024년 초까지 지금 상승할 때 0을 찍고 다시 0.382 구간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조정 패턴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0.382의 되돌림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0.382 구간이 지금 8만 달러 선 정도 되거든요. 8만 달러. 근데 이 8만 달러가 지금 50일 이동평균선 밑에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 요 녹색 색깔이 10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10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제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승하는 이 시점에.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한 번 더 찍고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조정장에서 한번 되돌림이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찍을지는 의문이에요. 아직까지 8만 달러까지 찍어줄지는 의문이고,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만 좀 보시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분석가들이 조금 이제 조정이 1, 2주 길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올라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피보나치 확장으로 해서 0.5, 1.5 구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요 구간까지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구간이 이제 15만 달러 선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축적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축적 단계가 있었듯이 여기서도 다시 축적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1.5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2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에서도 이렇게 이제 상승할 때마다 이런 패턴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건데,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격 하락 위험 분석이라는 기사입니다. 똑같이 이제 가격 조정에 대한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분석가 레트 캐피털의 분석인데요. 2013년과 2016년에서 2017년 그리고 2021년 주기에서는 6에서 8주 차에 평균 34% 이상의 하락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주기가 이와 비슷한 패턴을 따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현재 96,537달러의 주요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89,83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 장악형 캔들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술적 분석에서 가격 반전을 암시하는 신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조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78,000에서 8만 달러 구간의 CME 갭을 메우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26%에서 28%의 하락은 이 갭을 메울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이 CME 갭이 종종 채워지는 경향을 보여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비록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 상승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향후 상승 국면의 발판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과거 주기에서 조정이 이후 강력한 상승을 유도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에서의 조정 구간이지 이게 상승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 퀀트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 떠나 개인 월렛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크립토 퀀트는 최근 일어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과 함께 25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6,2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개인 월렛으로 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퀀트는 대규모의 암호화폐가 거래소를 떠나 개인 월렛으로 향한 움직임이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축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도 가능성을 지닌 이 거래소 내 암호화폐 물량이 줄어들면 이 시장 내 매도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몇 주 더 힘들겠지만 매수 기회 될 것이라는 비트와이즈 리서치의 기사인데요.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책임자 안드레 드라고시가 비트코인은 하락 이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8%의 급락 이후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에 머무르던 7월 말 큰 상승세를 정확히 예측했던 소수의 전문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드라고시라는 사람이요. 앞으로 몇 주간 더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비트코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영향이 지금 이 하락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력 비축법 상도 할 수 없다라고 비축도 법상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리고 미국 비트코인 초강대국 속도
USDC 스테이블 코인 주목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이제 주요 금융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을 지금 정리한 내용인데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블랙록, 비자 다 모두 지금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트레이딩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블랙록은 이미 이제 ETF도 발행했고 국채 펀드 토큰도 발행을 했죠. 비들이라는 거. 그리고 비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이 사업자들이 이 암호화폐 사업에 다들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사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주요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에릭과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주도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규제가 우호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파이 쪽도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보고 있고, USD 코인, USDC 등 이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내용들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 USDC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자산을 대부분 이제 그걸 매입해서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투자자문사 2025년 미 비트코인 ETF 최대 보유자로 부상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투자 자문사들이 2025년 헤지펀드를 제치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최대 보유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45.3%를 보유하고 있대요. 꽤 많은 양이죠. 헤지펀드보다 이제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개인 및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을 관리하는 투자 자본사는 28%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금 유입은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그 지배력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 자문사 주도의 ETF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성장성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비트코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쟁 판도 변화 예고라는 기사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비트코인 비축 경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보고 있고, 미국은 이제 경제적 주도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비축하려고 계속 경쟁을 할 가능성이 지금도 높아 보이죠. 이렇게 이제 비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에 당연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수량은 한정적인데 계속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보상형 스테이블 코인 유주얼, 이 $10,000,000 투자 유치, 바이낸스, 크라켄, VC가 주도라는 기사인데요. 거래소 바이낸스와 크라켄사나 벤처 투자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스타트업 유주얼이 진행하는 $1,000,000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주도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성 달러 플랫폼인 에테나, 실물 연계 토큰 플랫폼 온도 등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유주얼과 준비금 자산을 확대를 위한 거래를 맺은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업체인 M0도 투자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저의 발행사가 이제 보통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 발행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요. 미국 국채를 비롯한 이제 실물 자산 기반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수익률을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가져갔거든요. 근데 유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보상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졸도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설립자 피에르 페르송은 이 프랑스 암호 자산 입법을 주도한 이 정당 부총재 및 프랑스 의회 의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투자가 또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 어떻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지 살펴볼 건데, 비트코인 지금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힘을 발휘하진 못하고 있고,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지지를 한번 받았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9만 달러 선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8만 5천에서 8만 6천 달러의 지지선들 많이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시작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달러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0일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의 0.382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이제 8만 달러 선으로 보고 있고,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이제 한 25%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과거에 30% 정도의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뭐 조정이 확실하게 나온다라는 확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씩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조정은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기회를 잘 살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